자, 38번 문제. 비용 편입 분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다. 자, 그대로 보자. 비용 편익은 항상 여러분들 화폐적 가치로 표시하는 게 편익 분석이고, 효과 분석은 비화폐적 가치로서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부에서 100조의 금액을 투입해서 비용은 똑같이 여러분들 예산으로 표시가 돼. 근데 A 사업은 100조를 투입해가지고 585km의 고속 철도를 건설하고, B 사업은 전국에 34개의 공항을 건설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비용 효과 분석이야. 그럼 비용 효과 분석은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 비교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어 없어? 있겠죠. 근데 편익 분석은 그게 아닙니다. 편익은 항상 화폐로 가치로서 표시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1번 표현 자체는 표현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1번이 여러분들 맞게 되기 위해서는 비용 편익이 아니라 비용 효과 분석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2번과 3번과 4번 아까 얘기한 내용이 또 한 번 나왔죠, 여러분들. 그죠? 그 특히 이제 3번에 할인율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미래의 가치를 현재 화폐 가치로 바꿔주기 위한 것을 할인율이라고 해야 하네. 하죠. 그 사회적 할인율 자체는 공공 할인율이 있고 민간이 있는데, 자, 물어보자. 공공과 민간 가운데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공공이야 민간이야? 공공은 정부를 얘기하는 게. 어느 게 할인율이 낮아? 공공이야 민간이야? 어? 공공부 할인율이 낮은 거야 민간보다. 민간 분야하고 여러분들 정부를 비교해 볼 때 현재는 좀 손해지만 먼 미래까지 바라보고 어떤 여러분들 사업이나 정책을 피는 것은 정부야 민간이야? 정부죠. 그럼 먼 미래가 보다 가치 있다고 파악하는 거 아니야. 현재가 더 가치가 있다. 이것은 민간이고. 그러니까 현재가 더 가치 있다. 이 말은 아까 할인이 높다고 계산했어요. 그렇죠? 할인이 낮다는 것은 먼 미래가 가치 있다는 것을 할인이 낮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 39번 아까 풀어봐서 한번 풀어봤어. 풀어봤죠? 자, 40번도 풀어봐서 한번 풀어봤어. 풀어봤죠? 자, 41번 자체도 아까 이제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맨 뒤에 정책 변동의 이론적 모형 해가지고 5가지인가 6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잠깐 좀 보자, 여러분들. 자, 일단은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정책 옹호 여러분들 연합 모형 상관없어요. 프린트물 맨 뒤에, 맨 뒤편. 자, 거기 여러분들 사바티아라는 사람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사바티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정책 여러분들 옹호 연합 모형 같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정책 변화 이해를 위해서는 자, 여기 밑줄 10년 이상의 장기적 변동이란 말은 정책 변동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정책이 변동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 여러분들 1번 지문 출제에 나왔던 거야. 그 내용 좀 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들 정책의 변동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파악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정책 변동은 왜 야기되냐 하면은 3번 나온 거 보자. 정책 하위 체제 안에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 정책 지지 연합 간 경쟁이 정책 변동을 초래한다. 그런 말 나온다. 나오죠. 선생님 보세요. 자, 보수하고 진보가 있잖아.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자. 진보하고 보수의 진보지 보수지. 예를 들어서 복지, 성장 그룹 복지는 어디 거야? 진보, 성장은 보수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이 복지라든가 성장 자체를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다? 규범적 핵심. 아까 신념 체계에서 가장 기본 핵심 체계라고 예산했어요. 그걸 규범적 핵심이라도 얘기해. 뭐란다? 규범 핵심. 자, 근데 여기 보자. 그래서 이제 이들 자체가 그럼 부동산 정책 자체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부동산 정책 자체를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부동산 정책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노인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복지를 얘기할 때도 각각의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틀려 안 틀려? 각각 주장하고자 하는 구체화된 여러분들 정책은 틀려 안 틀려? 틀리죠. 그러면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 자체를 중심으로 연합관계를 형성해. 청년 실업 문제 해결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연합관계를 형성해야 하네. 하죠. 그러면 이들 정책 지지 연합 자체 갖고 있는 신념, 공통의 신념, 요거 각각에 대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는 정책 신념이라 그래. 그러니까 규범 핵심 밑에 뭐가 있다? 정책 신념이 있는 거예요. 정책 신념. 그러니까 정책 신념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세요. 정책 지지 연합 같은 여러분들 진보를 할지라도 지지하는 정책에 따라서 신념 자체가 달라 안 달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들 간에 여러분 우리 걸 먼저 해야 한다, 아니다, 우리 걸 먼저 해야 한다고 서로 경쟁을 해야 하네. 하죠. 그런 경쟁 자체가 정책의 변동을 가져오는데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변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안정화 정책 자체를 할 때도 어떤 수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하죠, 여러분들. 뭐 양도세를 높여야 한다, 부의세 높여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걸 정책 수단이라 그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신념 체계는 세 가지가 있다. 규범적 핵심, 정책 핵심, 정책 수단. 정책 수단을 2차적 수단, 부차적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자.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뭐를 중심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어떤 신념을 중심으로? 규범 핵심이야, 정책 핵심이야? 정책 핵심별로 정책 지지 연합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내가 신념 세 가지 가운데 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니들이랑 적게 써, 거기다가. 나는 보다 적겠다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어? 다 머릿속에 지금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얘기한 신념 체계 세 가지 형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 가지 가운데 뭐를 중심으로? 정책 신념을 중심으로 정책지 연합이 형성됨.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정책 패러다임 변동회의라는 게 나오죠. 자, 홀이 얘기한 건데, 이 홀이 얘기한 내용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책 형성, 정책 결정은 목표 수단 또는 기술 환경에 여러분들 3변수를 포함하는 과정. 그러니까 정책 결정은 목표, 수단, 환경 이 세 변수에 의하여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고. 자, 2번의 별표. 그리고 정책 목표 수단에 있어서 근본적 급진적 변동을 정책 패러다임의 변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밑줄. 2번 밑줄 쳐놓으세요.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정책 지지 연합모형에 비하여 더 급격하고 근본적인 정책 변동을 설명한 거지. 맨 위에 있는 정책 지지 연합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책 변동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잖아. 이들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어떻게? 급진적으로, 근본적으로 변동된다고 보는 것들 홀의 주장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절 균형 모형은 사바티아가 얘기한 건데, 또 홀도 얘기하고, 1번 보세요, 여러분들. 1번. 정책은 단절이 있는 한, 변동이 있는 한 균형을 이룬다는 걸 얘기해요. 해가 다 바뀌었다. 계속 균형을 이뤄서 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단절 균형 모형인데, 단절 균형 모형은 위에는 홀하고 사바티아가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단절 균형 모형 학자로 열 필요 없어요. 개념만 읽으세요. 정책은 변동이 있는 한 균형을 이룬다는 모형은 뭐냐? 단절 균형 모형.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온 게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 기억나요? 요 이익집단 위상 변동 모형 아까 기억났나?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자, 이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1번 나온 거 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 집단의 위상이 변동될 때 정책 내용도 변동된다, 안 된다? 변동된다고 보고 있다. 그럼 이 집단의 위상은 뭐에 따라서 변동되냐? 이슈 맥락과 제도적 맥락의 유분리,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이 집단의 위상이 변동된다고 하는 것, 이 집단 위상 변동 모형이에요.
다시 보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자의 위상이 변동될 때 정책 내용도 변동된다, 안 된다? 변동된다. 이게 바로 뭐다? 이익집단 위상 변동 무역이고. 그래서 그대로 이익집단 위상 변동 무역이에요. 그 위상이 높아진 경우가 있고 낮아진 경우가 있어 없어? 있죠.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정책 내용도 바뀐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집단 자체, 이익 집단 자체 위상이 높아지면 그들의 의견 자체가 정책 내용에 반영이 될까 안 될까? 반영이 되겠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걸 얘기한 게 여러분들 이익 집단 위상 변동 무역이다. 1번만 일단은 체크해서 가져가자. 자, 정책 흐름 창구형 킹덤 자체는 세 가지 흐름 아까 얘기해서 했어요. 이게 저걸 얘기하는 거고. 시차이론 난 거고, 시차이론 자체는 이제 울산대학교 총장 정정교수가 쓴 건데, 정책 수단들이 어떤 순서와 시점에서 조합되기에 따라서 정책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란 말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어떤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정책을 만들어봤자 효과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책 자체가 어떤 시기에 등장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정책은 실패하기도 하고 정책은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시점에 따라 다르냐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해 보자.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공부하라고 야단칠 때도 시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공부해서 야, 인마야 공부 더 열심히 해.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 안 좋아? 아, 기분 나쁘지. 그런 사람 다 기분 나빠하지, 여러분들.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술 처먹고 뭐 빙빙빙 거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막 야단쳐. 그럼 여러분 술 먹고 아버지한테 객기 부려, 안 부려? 그다 싸대기 맞아, 안 맞아? 여러분들 선생님은 큰아들이 술 먹고 한번 배다가 나한테 선생님은 여러분 자식이라도 가만 안 둬도. 그 선생님 손으로 안 때려. 선생님 누구든지 손으로 안 때려. 집에 항상 이게 있어. 이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얘가 경기를 느끼는 게 아버지 그러면 경기예요. 한번 호되게 한번 얻어맞은 다음부터. 내가 그걸 둘째는 이걸 봤어. 그러니까 둘째는 아버지가 뭉디만 들어오고 내가 떨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들. 그 폭력은 이건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후회를 하면서도 한편은 후회도 안 해. 왜? 애들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아버지 말에는 여러분들 내 말, 아들 잘 되라고 얘기하는데 틀린 말 안 하잖아. 그래서 저는 별로 화도 안 내. 인상만 딱 바꿔. 그럼 애들이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지금 몇 시냐? 몇 시냐? 나 그거 술 먹고 들어오잖아. 새벽 1시에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몇 시야?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러시면 지들이 얘기해. 들어가는 게 끝난다고. 시차 이론을 잘 적응을 한 거예요. 한번 호되게 그 순간을 딱 선택해가지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여러분들 뭐냐면 나보고 제발 좀 아이들한테 무섭게 하지 말고 좀 항상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으라고 얘기하더라고. 내가 돌 붙여옵니까?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게. 자, 어쨌든 간에 시차이론은 어느 시간에 여러분들 정책을 집행하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진다고 하기 여러분들 시차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랑 고백할 때 좋은 분위기 시점을 찾아서 해야지. 여러분들 저기 어디야 이들 저기 어디야 계양산 등산하는데 여름에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땀 펄펄 흘리고 그러는데 야 너 좋아해. 그러면 여자애가 미친놈이라고 해 안 해? 미친놈이야. 개새끼라고 그러지. 여러분들. 자, 어쨌든 간에 시차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정책 변동의 이론적인 모형, 이거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거니까 비록 7급 문제지만은 개념 정의 정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자, 문제 본 거 다시 처음부터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본 거. 오늘 본 거 처음부터. 자, 1번에 여러분들. 자, 목표 유형 세 가지 형태, 강제, 공리, 기범. 강제는 무슨 목표? 질서 목표. 공리는 경제 목표. 자, 그리고 규범 조직은 무슨 목표? 문화 목표를 설정 추구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로이가 파악한 정치에 대한 설명 자체를 얘기했는데, 특히 여러분들 기억번에 배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한다. 이건 여러분들 아까 로그 롤링을 의미한다. 정책인 담합을 얘기한다. 서로 담합해서 서로 지지해주면서 안정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들. 그 숙제에서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로이가 파악한 정책의 유형 논리를 얘기할 때 아까 얘기한 거 기억나나? 강제의 적용 대상 개인의 행위냐, 개인의 환경이냐. 개의 환경은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야. 사회 전체를 대상한 거 두 가지 형태 얘기해봐. 뭐하고 뭐?
구성정책과 재배분정책 두 가지 형태 얘기했죠. 그리고 강제력의 성격이 간접과 진적. 자, 간접 대표하는 거 두 가지 얘기해봐. 배분정책하고 또 하나 구성정책.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여러분들. 하세요. 자, 그리고 문제 21번에 아까 제가 여러분들 그 메이가판간 의설적 모형에서 여러분들 제가 공고화 굳히기 모형 기억났나? 공고화 굳히기는 주도자가 정부야 민간이야? 정부 국가가 한다. 그리고 대중의 지지가 높을 경우야 낮을 경우야? 높을 경우라고 얘기했죠. 근데 대중의 지지가 낮고 정부가 주도한다. 이건 무슨 모형? 동원무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익집단과 정부 간의 연합 세력으로서 도시정부를 설명한 이론을 레짐 이론이라고 한다. 무슨 이론? 레짐 이론. 기억나요, 여러분들? 도시정부 자체는 뭐다, 여러분들? 그 레짐 정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각종 이익집단, 기업 같은 이익집단하고 정부가 연합관계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을 레짐 이론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성장기구론 자체에서 파악한 성정연합 자체를 얘기할 때는 비성장연합에 비해서 뭐를 더 많이 중시한다? 교환가치야, 여러분들, 아니면은 사용가치야? 교환가치를 더 중시한다. 교환가치는 여러분들 개발을 토대로 발생하는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더 중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이 성장기구론 성장연합은 여러분들 저라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가를 대상으로 연구한 거예요.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가. 그러니까 이 개발을 토대로 어떤 이익이 발생한다고 그런 거예요. 현실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 인천 재개발 지역이잖아. 그럼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어디 인천시하고 여러분들 이 개발 자체를 원하는 여러분들 뭡니까? 민간단체가 있어 없어? 건설업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얘기해, 여러분들. 이 여기를 개발하면은 이러한 수익 자체가 여러분들 인천 이 주안 8동에 발생합니다. 얘기하래. 하죠. 그래서 개발해가지고 건물 줘가지고 거기에 수익 발생한다. 그게 아니라 이 개발을 토대로 이 지역의 위상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그런 거 얘기 안 해. 하죠. 그것이 무슨 가치예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교환 가치야, 사용 가치야? 교환 가치를 중시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역사회, 여러분들, 지역경제사회 이론, 이것은 엘리트 이론 자체와 관련된 거라고 이 계산이 있어요. 했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그리고 엘리트와 여러분들 대중 사이의 정부의 비대칭성, 이것이 엘리트의 여러분들 힘을 더욱더 실어준다고 보는 이론, 이게 지금 얘기한 지역경제사회 이론에서 파악하고 있는 엘리트 이론이라고 이 계산이 있어요.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23번에 권력관계 모형에서 조합주의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국가주도의 연합망, 결합망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근데 이제 특별한 전제가 없으면 국가조합주의고, 반면에 이제 사회조합주의가 있다고 계산했어요. 사회조합주의를 얘기했다는 이익집단의 여러분들 자발적인 여러분들 그 형성을 토대로 조합이 만들어진다. 자발적인 노력과 시도에 의해서 조합이 등장한다란다. 한다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조합주의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 보자. 조합주의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계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자, 물어보자. 계층적, 위계적 관계가 존재한다. OX. 오죠. 두 번째, 이들의 관계를 얘기할 땐 경쟁관계야, 비경쟁관계야? 비경쟁관계. 요 관계에서 이 집단 자체는 정부의 관변단체로 할 위험성이 크다, 안 크다? 크다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것들도 좀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에 철회삼각과 하위정부는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좀 부정적 의미는 바로 철회삼각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시망도 좀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35번에 자, 무의사 결정의 권한 내용이 쭉 나왔는데, 특히 4번에 주의 집중, 그것은 여러분들 사이먼의 의사 결정 이론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어요. 사이먼은 여러분들 의사결정 과정을 3단계, 주의 집중, 설계, 선택 단계로 파악하고 있고, 이 주의 집중 단계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주의 집중력 자체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회 문제가 정책 의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의 만족 모형은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가 가능할 테고, 27번 나온 거 자체는 여러분들 아까 혼합 탐색 모형 얘기해서 안 했어요. 혼합 탐색 모형, 혼합 모형, 혼합 조사 모형 같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자, 물어보자. 거기 여러분들 계략적인 관찰은 물어보자. 합리 모형이야, 점증 모형이야? 합리 모형. 자세히 세밀히 파악하는 것은 점증 모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광역 렌즈를 토대로 전체 하늘 조명. 이때 광역 렌즈는 뭐야? 합리 모형이고 망원 렌즈로 부분을 본다. 이것은 망원 렌즈는 점증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28번. 제가 여러분들 쓰레기통 모형 자체를 대표하는 것들 4가지 형태 얘기했죠. 해문, 참선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1번에 갈등의 준해결, 그다음에 SOP 이건 바로 뭐야? 회사 모형, 연합 모형의 이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29번 윈터가 파악한 통합 모형 기억나나? 윈터의 통합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정책 형성 과정의 특성, 그리고 조직 간의 행태의 특성, 그리고 일선 집행 관리의 행태, 그리고 정책 지선 행태에 따라서 정책 성과가 좌우된다고 얘기한 게 윈터의 통합 모형이다. 됐습니까? 윈터의 통합 모형, 그 형태들도 내용 좀 가져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설계에 관한 용이 쭉 나왔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 회귀 불연속 설계라 단전적 시계열 설계는 준실험으로서 과거 지향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그렇죠? 반면에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 진실험 자체를 얘기할 때는 미래지향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미래지향의 성격 자체가 내포되어 있는 게 진실험이라고 했고, 진실험은 일단 정책 설계 방식이 무작위 방식을 활용한다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양자 가운데 준하고 진 가운데 내적 다당도가 뛰어난 것은 준이야 진이야? 진실험이죠. 반면에 외적 다당도가 뛰어난 것은 준실험이죠. 양자 가운데 실현 현실성이 뛰어난 건 뭐야? 준실험. 우리가 바깥 진실험 자체는 좀 바람직하나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좀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이제 다중 합리성 예산 모형은 2가지가 결합됐다.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킹돈의 뭐예요, 여러분들? 흐름창 모형하고 루빌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 자체가 결합돼서 다중 합리성 모형 자체가 만들어졌다. 그게 개념만 이해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32번에 여러분들 하향적 접근을 얘기할 때는 결정자 관점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고, 상향적 관점은 집행자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33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사바티아는 80년대에 얘기한 거고, 중반 이후에 처음에는 하향에서 나중에 통합으로 갔다 사하통, 엘모아는 처음에 상향 나중에 통합으로 갔다 엘샹통 얘기해서 했어요. 얘기했습니다. 숙제에서 가져가야 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책평가의 도구, 신뢰와 타당성은 얘기 안 하겠고, 자, 그 다음에 35번에 제가 진실험 설계로서 활용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통제집단 사전사후 측정 설계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단일 집단 사전사후 측정 설계는 비실험 설계라고 얘기했고, 나머지는 준실험 설계에 쓰는 거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36번에 인과관계의 3가지 조건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하나는 시간적 선행성, 2번째 공동변화, 3번째 얘기한 게 비허위적 설계 3가지 형태겠습니다. 그 내용 다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 매개 변수다, 조절 변수다, 허위 변수다, 억제 변수 그 숙제에서 가져가야 돼. 설명 생략? 알았습니까? 근데 그 개념 이해돼야 한다. 그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들 그 언제 문제야? 국가직 국어 문제니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을 얘기할 때, 자,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순 현재 가치는 뭐보다 커야 돼? 0. 비용분의 편익 기법은 1.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자체는 미리 최저 한도를 설정하고 이거보다 클 경우에 대한 선택 가능하다. OX. 내부 수익률. 아까 여러분들 아버님이 피자집 하려고 한다. 근데 현재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돈 넣고 있어. 은행 금리가 여러분들 2%야. 그럼 피자집 할 때는 2%보다 높아야 돼, 높아야 돼? 2%보다 내부 수익 높아야 되겠지. 그럼 이 2%가 바로 최저 한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저 한도를 설정하고 이보다 클 경우에 대한 선택 가능한 것 내부 수익률이라고 얘기했고,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을 모를 경우에 사용한다란다? 한다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40번은 다당제 조요인들 아까 개념 정의한 것들 숙지해서 내용 좀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41번은 여러분들 정책 변동에 관한 유형에서 제가 아까 정책 유지, 정책 승계, 정책 종결, 정책 혁신 쭉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 가운데 자 물어보자, 여러분들. 정책 목표가 변동되는 것 두 가지 얘기해봐. 혁신과 종결 얘기했죠. 자, 그리고 정책 승계나 정책 유지는 목표의 변동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정책 내용의 변동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책 승계고, 반면에 정책 유지는 정책 내용의 변동은 있다 없다? 없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집에 가서 꼬박꼬박 읽고 좀 정리해둬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맨 뒤에 봐봐. 맨 뒤에. 자, 아까 여러분들 사바티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아까 여러분들 정책 신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정책 지지 연합이 형성된다고 얘기했고, 정책의 변동은 단기간이라 장기간에 걸쳐서 변동된다, 안 된다? 변동된다. 홀이 파악한 정책 패턴 변동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책의 변동은 급진적, 근본적 변동이라고 얘기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단절 균형은 정책 변동이 있으므로 균형을 유지해 간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여러분들 단절되고 다시 계속 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론적 신제도론에서 파악하고 있는 단절적 균형 배워서 안 배워서 중단된 균형 배우고 기억나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익 집단 위상 변동명 자체를 얘기할 때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 위상이 바뀌면은 정책 니언도 변동된다, 안 된다? 변동된다고 보는 거 들어가고. 자, 흐름창 모형 자체 아까 얘기했고, 시차 이론은 여러분 정책의 수단 자체가 어느 순서에 개입하냐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진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개념들 이해해서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자, 문제 나눠지는 건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설명 다 나와 있고 해설 나와 있으니까 해설 안 나온 건 쉬워서 그래. 그러니까 교재보고 다시 한번 정해 두시고 그건 집에 가서 풀어봐야 합니다. 풀어보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조직이론 파트를 갖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행정과 다른 교과 목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대상으로 문제를 딱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진행하는 게 나아. 선생님도 힘들어 그렇게 하는 게. 진짜 힘든데 그냥 이번 달 다음 달은 이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오늘 고생들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